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AI 효과, 경기와 유동성에 대한 자신감에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에너지 업종 정도만 하락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집중하다가 매수세를 다른 업종으로 좀 확산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지주사, 방산, 원전, 증권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인 주도주 그리고 순환하는 종목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이 점도 집중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일제히 다 올랐는데 오름폭이 어제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 3대 지수 올라간 폭이 되게 비슷한데 어쨌든 다우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업종으로 보면은 소재 쪽이라든가 헬스케어, 산업재 이런 것들이 연일 강세해 보이고 있는데 하락한 게 에너지하고 커뮤니케이션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빠져서 하락한 건데 어쨌든 11개 중에서 9개가 올라갔잖아요. 특정 대형주 몇 개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증시 전체적으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고 그 주도주가 밀고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강세장이니까 일단은 딸려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AI 효과, 그러니까 AI가 돈을 계속 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올해 경기 침체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신감, 그리고 돈은 금리를 내릴 거니까 어차피 금리 내리면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이제 지정학 리스크를 여러 가지 어떤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압박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원유 시장 장악을 하는 건데 이건 결과적으로 유가를 떨어뜨리는 거다. 유가를 떨어뜨리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 내려가면 금리를 또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계속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조금 잠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국제유가 빠지고 인플레이션은 진정되는 해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강세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7,8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규제는 완화될 것이며 금리는 내려가고 그다음에 AI에 대한 어떤 투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와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니까 주식시장의 돈은 계속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빅테크 이런 것들 중심으로 투자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금융, 헬스케어, 스몰캡 이런 등등의 종목으로 좀 분산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자체가 워낙 강하잖아요. 블룸버그에서는 아시아 증시가 이제 첫 거래일 3, 4일 정도 거래일이 지났죠. 사상 최고의 거래일을 이 기간 동안에 사상 최고의 어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CNBC에서는 그러니까 공급 부족, 이에 따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글로벌 반도체가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D램은 2분기까지 40%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원래도 올라 있는데, 근데 이 매수세가 기존의 어떤 인텔 같은 다른 반도체주 그리고 장비주들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서 반도체가 엄청난 랠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 주도주인 거예요. 메인 주도주가 있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포와 주도주가 있으면 그게 강세장이라고. 그러니까 강세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적당히 딸려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주말에 좀 긴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 베네수엘라 원유 매장이 과장됐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지금 3천억 배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보고를 하고 이걸 오펙에서 받아들여서 발표한 건데 검증된 적이 없고 외부 평가도 없었다. 2007년도까지 자체 보고한 거의 매장량은 1,000억 배럴 정도였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수적으로 보면 아마 실제 매장량은 상업적으로 캘 수 있는 건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저게 갑자기 점버했던 게 국제유가 100달러 가고 그랬을 때 갑자기 매장량이 확 올라가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워낙 낙후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유가에서 저걸 국제유가에서 캐내가지고 상업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리고 매장량의 3분의 2는 그나마
$100 정도는 가야 이제 가치가 있는 거라서 베네수엘라는 실질적으로 유가의 어떤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뭐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뭐 지금 뭐 이란도 그렇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이게 원유 가지고 있는 나라들 대상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원유 패권을 갖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 그럼 원유 패권 장악해서 국제유가 띄워야지 그게 아니라 유가를 떨어뜨리면 러시아나 중동에서 힘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힘을 쫙 빼기 위해서는 국제유가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를 위해서도 유가가 낮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빅테크는 오늘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4% 정도가 빠졌는데 테슬라가 빠진 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오픈 소스를 공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 어떤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거라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주장이 제기가 돼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뭐 좀 빅테크하던 튀게 올라가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빅테크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반도체주 올라간 거 보세요. 샌디스크가 거의 30% 올라갔고 웨스턴 디지털도 17%.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약간 지연 시세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가 거의 12%. 그러니까 뭐 이게 반도체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마이크로칩이 실적 전망치를 높이고 다른 기업들도 AI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주가 상승률 상위에 일제히 다 포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마이크론테크 주가 상승은 IT 버블 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때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확장해가지고 지금까지 포함을 해서 추세를 보면 역대 가장 압도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도 지금은 따라주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이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업계 3등 업체예요. 업계 3등. 업계 3등 업체인데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1, 2등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이게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기반해서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메가세븐이 그 실적이 한 20, 수익이 한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한 12%. 그러면은 메가세븐이 압도적으로 강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격차, 그러니까 비율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그 메가세븐이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고 나머지는 그거에 비해서 미치지 못했는데 지금 절반 정도까지 딸려왔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메가세븐도 올라가겠지만 나머지 종목 중에서 좀 괜찮다 싶은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딸려서 올라갈 수 있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은 이전보다는 조금 다양해질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외신에서 연일 보고되는 게 한국 증시, 아시아 증시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역대 가장 강력한 랠리, 연초 랠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4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뭐 이게 굉장히 강하게 출발하고 있죠. 이게 몇 번 없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싸다. 그리고 이제 AI 사슬에 아시아 증시에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수혜를 받는다.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만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AI 공급망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몰려 있는 게 아시아고 지금 이번에 투자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한국과 대만이 이런 강세를 주도하고 있고 중국도 4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싸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강남 3구에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확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강남 3구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가면 이미 오른 아파트 시세지만 강남에 비해서는 되게 싼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버리면서 그 가격이 또 올라가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미 올라가 있지만 아직도 싸다 이런 정서들이 좀 외국인들 눈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자 코스피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5일 연속해서 양봉. 근데 저 5일이 마지막 2거래일 있잖아요. 그때 배당락 그때부터 올라간 건데 그 마지막 2거래일은 결제 기준으로는 올해로 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올해는 5일 연속해서 양봉. 예, 물론 이제 하루 하락한 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5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양봉, 종가가 고가 수준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더 놀라운 건 지금 6거래일 동안에 보면 5거래일 동안에 앞에 숫자가 달라지고 있어요. 4,100, 4,200, 4,300, 4,400, 4,500.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100단위씩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역대 이런 강세장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루 약봐 보인 적 있지만 2%, 2.2%, 3.4%, 어제 1.5, 어제 같은 경우 저점 대비 130포인트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가장 빠른 속도라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게 하는 어떤 그런 구간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좀 뭐 계속 묻지마 매수 형태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동안 매도하면서 지수를 박스권을 보여왔지만 저게 이제 제가 그 표현 드렸잖아요. 작년 말에 2달 정도 박스권이 나왔는데 이거는 매물 소화가 된 걸로 보고 보통 2달 정도 되면 이제 매물 소화는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잡힐 수도 있을 거다.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매물 소화가 이미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저항이 좀 덜한 거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끌고 올라가는 어떤 매수세 중에서 단타 매수세가 섞여 있거든요. 이 단기 매수세가 빠져나오는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 단기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대형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한 번은 나올 것 같다. 뭐 이것도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죠. 예, 삼성전자 어제 장중에 하락했다가 종가에서 뒤집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복습. 제가 이제 이 복습을 왜 하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게시판에서 되게 안 좋은 걸 많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뭐 이 강세론자 같은 X 막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왜 지금은 써먹을 일이 없는데 나중에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고 그때가 제가 또 그때 뭐 방송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120월선에서 튕겨서 올라가게 되면 그 이전에 찍었던 고점을 넘긴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120월선까지 찍고 물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200월선까지 가요. 200월선까지 가는데 웬만하면 120월선에서 지선을 잡거든요. 그 정도 찍어줄 정도로의 조정이 나오면 장기적으로는 최고치를 넘기는 이전에 찍었던 고점을 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근데 기존에 제가 그때 찍을 때 반등 나오면 이전 고점 넘기는 추세가 바뀌는 거니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라고. 지금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1조 그 1,300만 주 가까이 팔았고 금액으로는 1조 5천억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앞두고 기계적인 매도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다라면 이걸 이제 단타 매도가 갑자기 단기로 들어왔던 매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 근데 이제 이거를 뒤집을 정도 더 센 매수가 들어오는 건가?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코스닥은 어제 이제 하락하긴 했는데 어쨌든 950이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뀌는 건가 이렇게 오히려 코스닥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 대형주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날이 별로 없어요. 예, 이제 바이오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발목을 잡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바이오나 로봇이 발목을 잡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좀 움직이거든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일관성 있는 메인 주도주가 필요하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반도체 이외에 2차 전지가 됐든 제약 바이오가 됐든 로봇이 됐든 하나 정도가 일관성 있게 움직여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이 거의 지수는 최고치인데 종목으로는 과매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한두 개 정도 업종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코스닥 쪽에서도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게 합류가 되는지는 좀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시장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아시아 증시가 랠리를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미국에서도 기술주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뭐 소재라든가 산업재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한 것도 제가 보기엔 추세적인 매도한 건 아니고 일부 현금 확보해서 다른 업종으로 매수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매수를 받는 업종들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주 연속적으로 오른 게 지주사, 방산, 원전인데 이 중에서 방산 같은 경우나 원전은 조금
단기적인 뉴스빨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업종 포함해서 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일주일이 5거래일이잖아요. 3일 이상 올라가야 되고 조정이 나올 때 3일 연속 하락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걸 이제 추세적으로 오르는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코스닥에서의 대형주의 어떤 업종 흐름, 이런 것들 구도를 또 집중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건 뭐냐면 지수 상승폭,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향. 이거 어제 한 언론사에서 이런 표가, 이런 거 데이터가 있길래 제가 더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2일날 96포인트 올라가는데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8포인트 기여했으니까 그게 전부 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여도가 높긴 한데 잘 보시면 기여 비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96포인트 오른 날 88포인트 기여, 148포인트 올라간 날 88포인트 기여, 68포인트 올라간 날 33포인트 기여.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씩 축소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이게 두 종목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게 두 종목이 밀고 올라가면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역효과는 계속 있습니다. 왜냐면 합산 시총이 지금 1,300조 원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데 일부에서는 다른 업종 뭔가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 이 두 종목이라는 메인 대장주 이외에 주변에 이제 보조, 주도주 이게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등장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새로운 업종 이런 부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특히 이제 구독하기 좀 꼭 좀, 예, 눌러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